자, 고재중이랑 김광조까지만 나가자. 그리고 김광조랑 김남조는 다음 주에 나갈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작품도 이렇게 가 현대시 작품들 쭉 나가고, 현대시 작품 쭉 나가고도 웬만큼 나가면 그 다음에 고전 시간에 나갈게. 우리 지난번에 웬만한 고전 시간은 다 하기는 했지, 사실. 우리 기본 뭐 이제 한가나 무료가 웬만한 거 다 했고, 그 다음에 정찰까지 했지. 박인호랑 민소노라고 했는데, 현대시 웬만큼 했거든요. 자, 그래서 감남군으로 알고 가면 고재종. 자, 고재종도 자주 나오는 작가 중에 하나인데, 바닥 표면에 나오는 거기 보면은 안 나오는 거 같지? 근데 뭐 하고 있어?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지. 감나무를 바라보고. 성자 이미지. 성자 표면에 나타나. 없지. 이미지 상황보다 좀 것 같긴 한데, 근데 뭐뭐하게 청유 쓰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청유가 계속 나오니까 어때? 뭐뭐하게 이거 가분 형성하지. 가분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어때? 말의 거는 어떠라고 이래요. 실제로 한 2015년 이후에서 한 2020년 사이에 있는 수능 특강에서는 말의 거는 어떠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었어. 문제 상기에서.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은 감나무. 자, 그 다음에 정서 나타내는 시어들 있어. 봐봐. 사랑이 끝났다.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라는 표현이 나오고, 사랑이 끝났다. 그리움이 날로 자라면 땡감들, 이제 주먹종이처럼 땡감들이 커지고, 그 다음에 또 정서 있나? 기다림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그러니까 사랑이 끝나고 그리움, 기다림, 주된 정서가 뭐야? 정서는 사랑이 끝났고, 그 다음에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서가 들어가 있고, 감나무를 보면서 그 감들을 보면서 느끼는 정서가 이런 것들이야. 자, 근데 우리가 감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말 감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하는 거야? 아니지. 이 감나무는 그러면 뭐겠어? 감나무의 감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끝난 것과 여기에서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이거를 기다림의 정서로 바뀌는 과정까지를 감나무를 통해서 표현을 한 거겠지. 감나무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를 쓴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의 주제의식은 뭐야? 감나무를 통해 깨닫는 사랑을 끝나고 나서 그리움이 다시 기다림으로 바뀌는 걸 뭐라고 해요? 좀 고급스러워. 내적 성수. 이게 되게 신기하지.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랴. 서리법이지 바람만 흔드는 것이 아니다.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랴. 대꾸지. 동일한 거 계속 반복해서 우리도 정성을 하지. 아까는 오색 땅덩이가 따라따라 끼고 가다니 봐봐. 지금은 청설모가 쪽으로 타고 내려오는. 자, 감나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감나무에 대해서 계속 뭐를 하고 있어? 흔들고 반짝이고 뭔가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지. 이 감나무는 뭘 의미할까? 여기서 뒤에 보면 화자의 내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지. 혹은 어떤 인간의 내면. 영향을 주는 것들이 뭐가 있어? 바람이라던가 햇살이라던가 오색 땅덩이, 청설모. 바람이라던가 햇살이라던가 딱따구리, 청설모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고, 뭐 이 영향은 뭐야? 내적 동요라고 볼 수 있겠지. 감나무가 화자의 내면이라고 한다면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 그리움이 나로 자라며. 그건 무슨 뜻이야? 사랑이 끝나고 나서도 감남에 영향을 주는 이런 내적 동물 요소들처럼 뭔가 이제 그리움이 계속 있을 건데 그 그리움이 사라지지 않고 그리움이 날로 자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앞에는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바람뿐이냐 그러는데 사랑이 끝나고 기로소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러면 뭐야? 이것들은 결국에는 그리움인 거지. 비슷한 형태를 반복해가지고 이게 감나무가 되면 그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예전적 동물을 주는 게. 그리움이 날로 자라면 유목송이처럼 퍼져가야 되는데 이 감들은 어때? 어떤 그리움인 거지. 이 그리움에 어떤 상기시키는 매개체라면은 이게 자라면 뭐가 되는 거야? 이 감나무, 그리움이 되는 거지. 사랑의 끝에 그리움. 이 감이. 땡각들이 때론 머리로 흰구름 맞고 온종의 장대비를 맞고 자, 이 그리움, 감나무가 기다림으로 가기 위해서 이 기다림은 성숙이지 성숙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를 맞아야 돼? 거기가 흰구름과 장대비를 맞아야 돼. 이거는 성숙의 매개체. 그리움을 상기하게 해주는 매개체를 비유한 거는 이런 것들이고 이 성숙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은 흰구름과 장대비. 이별까지 남은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냐만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하자는 이제 이별을 낳은 상황이지. 근데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겠지만 기다림이라는 건 그래서 내적 성숙을 의미한다는 거지. 감남군의 평상을 놓고 그래 밤이면 잠수척이며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 산이 우는 소리, 계곡 물소리도 뭐야? 이런 내적 성숙이지. 산이 우는 소리는 의인화지. 이런 것들을 겪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적으로 성숙해질 거라는 거지. 그 기다림이 날로 익어 서러움까지 익어서 마침내 저 푸르른 감들이 마침내 형형 분부를 밝힐 거야. 뭐야 이제 내적 성숙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서리법이지. 하늘은 어찌 보이지 않으랴 서리법이지. 그러면서 대구법을 썼지. 그래서 사랑 끝에 가지게 되는 어떤 그리움이 기다림으로 성숙하는 과정을 감나무의 감이 익어가는 과정으로 표현하기야. 괜찮지? 이렇게 다음으로 가보자. 자, 거기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박재상 산이랑 감나무 분들하고 이렇게 나오지. 서로 이제 슬슬 작품들이 겹치기 시작할 거야. 배운 것들이. 사실 이건 그럼 풀 문제잖아. 그치? 그러면 쉽게 풀 수 있겠지? 근데 놀랍게도 풀 문제를 또 풀어서 틀리는 것도 틀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기 걸 만들어라. 자, 그 다음에 들길에서 나올 로프 페이지. 지웠는데? 지우나? 자, 보자. 화제학 화면에 나와? 나 나오지, 나. 뭐 하는 나야? 거기에 보면. 들길에 서가지고, 이제 저녁 들판을 바라보는 이라고 하는 거지. 들길에 서 있는 나야. 성자는 따로 없지. 그러면 동글치고. 바라보는 대상은 뭐를 바라봐? 거기 보면은 처음에 이제 들길에 서서 뭐를 바라봐? 시선 이동이 쭉 나오지. 산, 그 다음에 길석은 길렵이라는 뜻이지. 산, 길렵, 벼, 오인, 서천, 서쪽하늘, 대숲 둘러친 마을, 밤꽃, 들, 개방바람, 금성. 결국에는 뭐야? 어떤 저녁 풍경을 바라보고 있지. 농촌 저녁 풍경. 근데 이거를 뭐를 해? 시선에 이동했다는 시상 연결을 하고 있지. 자, 여기에서 표면적으로 정서를 나타내는 시어 나오니?
고즈넉, 뜨겁고 교묘하다. 그러니까 뭐야? 뿌듯한. 그 다음에 거기 서러움도 있지. 서러움. 그리고 또 뭐도 있어? 고즈넉하고 고교하고. 근데 여기서 느끼는 모든 정서들인 거잖아. 모든 공연에 대해서. 이런 걸 뭐라고 할까? 사실 감, 공, 느낌이, 움직이다. 느낌의 변화니까 감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걸 보고 뭔가를 느끼면 감동이라고 그러지. 영화를 보고서 뭐 슬프든 기쁘든 뭐라도 그런 감동 받았다? 뭐 하잖아. 감동. 저 농촌 저녁 풍경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이 뭐야? 이 시의 주제인 거지. 근데 요거를 좀 더 자세히 가보자는 거지. 각각 부분 부분에 어떤 감동을 느꼈는지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해걸음, 해가 진력, 들길에 선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지. 해걸음은 시간적 배경, 들길은 공간적 배경. 기염기염 산 그림자가 내려오고 화류법이지. 산 그림자가 내려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질성, 길 옆에 망토꽃들이 몰래 흔들린다. 눈물방울 같은 점점들, 이거는 뭐야? 이슬을 의미하지. 이제 그 망토꽃에 맺힌 이슬들. 이제는 벽끝으로 올라가 수정방울로 맺힌다. 이슬들이 이제 벽끝에도 맺힌다라는 것이 견역이 되니까. 세상에 허투는 것 하나 없다. 이거는 뭐야? 깨달음이지, 깨달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저녁 그 경치를 보면서 깨달음을 느끼는 거야. 모두 새 몸으로 태어나니 오늘도 쏙쏙 새는 저녁들을 흔들고 그 우르르 겨들은 쭉쭉쭉쭉 음성성징 어설지 생명력을 나타내. 쭉쭉쭉쭉 자란다. 그러니까 세상에 허투루 뭔가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이제 새 울음소리는 벼들을 키우고 뭐 이런다는 거죠. 실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때쯤 도랑물에 삽을 싣는 노인, 이제 농사 짓는 노인이지. 그 한 생의 백발은 나의 꿈. 이건 무슨 뜻이야? 동경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노인을 동경해서 나는 그 노인처럼 농촌에서 농사 짓고 살고 싶다. 그가 무슨 서쪽 하늘로 고개를 든다. 거기 북새가 북새들을 하는 붉은 노을이 이제 잔뜩 있으니 내일도 쨍쨍하겠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쨍쨍할수록 더욱 치열한 벼들, 이 쨍쨍한 햇빛의 벼들 벼들이 치열하게 자라겠지? 이런 뜻이지. 생명력이 나타나지. 이윽고 도랑물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려. 청각적 물이 더욱 푸르러진다. 자, 생명력이 또 나타나지. 푸르러진다. 이쯤에서 계속 불러진 마을 쪽을 안 돌아볼 수 없다. 시상이 어떻게 돼? 시선 이동에 따라서 전환되지. 계속 시선을 바꿔가면서 처음엔 들판이었다가 마을로 가는 거지. 자, 제목이 들길에서 마을이잖아. 저녁 풍경이 원래는 들길, 그 다음에 마을 이렇게 가는데 들길은 자연을 의미한다면은 마을은 뭐야? 인간 세상을 의미하지. 거기에 대한 애정도 나타나. 인간 세상에 대한. 그러면은 아직도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 저 질긴 전통, 우리 민족의 전통, 오롯한 기복 이런 것들도 그렇지. 거기에 밤꽃보다 하나다. 그래도 밤꽃 사태난 밤꽃 향기, 그 싱그러움에 일어서선 문득 담배이기 들이 넓어진다. 자, 봐봐. 처음에 마을을 보면서 이제 그 뭐라고 그래? 뭐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이 인간에 대해서도 어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 자연도 긍정적이지만 인간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다시 어때? 다시 들길 자연으로 돌아가지. 들이 넓어진다. 그 넓어짐으로 난 아득히 안 보이는 지평선을 듣는다. 이거 표현 좀 특이하지 않아? 안 보이는 지평선을 듣는데
지평선은 시각일 텐데 그거가 안 보이니까 역설적 느낌. 그런데 그걸 듣는데 그건 뭐야? 시각의 청각파라고 볼 수 있겠지. 뿌듯하다. 감동이지. 뿌듯함. 이 뿌듯함은 또 어쩌려고 왜 수곡새 오름까지 불러내니 아직도 참 잘 모르겠다. 이 수곡새 이름이 또 들리는 거지. 앞강물열차 시리게 우는 서러움. 시리게 우는 서러움 이거 뭐야? 이것도 청각에 똑같하지. 우는의 청각이라고 하면 시리다라고 했으니까. 한의 정서도 느껴진다는 거지. 저녁에서. 하지만 이제 하루 영이며 하루를 끝내며 라는 뜻이지. 저 노인과 나누고 싶은 닭배기 한 잔, 뭔가 그 노인과 공감을 나누고 싶은 거지. 그거야말로 금방 뜬 개밥바라기도 했어. 금성, 샛별이지. 금성보다 고등어겠다. 길은 어디서나 열리고 사람도 길이다. 이거는 왜 인간에 대한 인식을 다시 얘기하고 있지. 자연을 얘기하다가 다시 또 인간으로 돌아오고. 서늘하고 뜨겁고 교묘하다. 난 아직 들에서 마을로 내려서 그게 좋구나. 무슨 뜻이야? 자연보다 인간이 좀 더 좋다라는 거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 그러나 어떤 길엔들 노래가 없으니 그 노래가 세상을 푸르게 하리라. 푸르게 밝히리. 이거는 뭐야? 어떤 그 세상에 대한 애정 같은 게 나타나는 거야. 사람과 자연 두 곳에 대한 애정,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애정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어떤 그 느끼는 감동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또 잘 살아가겠다는 어떤 애정 같은 게 나타나는 그런 시야. 이해되지? 괜찮아? 다음. 거의 한 세트씩이지, 작품과 이제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 14페이지 명렬하게 해야 화자. 표면에 나오는 없는 것 같지. 청자는 뭐 나오는 화자는 표면에 안 나오는데 뭐를 바라보고 있어? 느티나무를 바라보고 있지. 화자 표면에 안 나오고 청자 표면에 나오니까 메시지 전달 위주지. 뭔가 전달하고 싶은 느낌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지. 바라보는 대상은 느티나무인데 느티나무가 느티나무 자체인 건 아닌 거 아니야. 느티나무가 뭔지 한번 찾아봐야죠. 그리고 제목이 뭐야? 연면함이잖아. 연면함은 뭐야? 끊어지지 않고 쭉 잇따라 있으면 끊어지지 않는 뭔가인 건데 이거는 뭐야? 느티나무의 어떤 속성인 거지. 연면함이라는 거는 느티나무의 속성인데 사실은 느티나무의 속성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뭐를 의미하겠어? 삶이지.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느티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서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 거기 보면은 흐르는 울음소리. 울음소리는 뭐야? 어떤 시련 같은 거를 나타내겠지. 정서, 일단 울음을 한번 적어보자. 시련이겠지. 그 다음에 또 정서 뭐 있어? 또 울음소리 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흐느끼던 소리, 역시 소리지. 그 푸르는 울음이 어때? 생명력으로 바뀌어가지고 목소리가 들려온다 라고 그러지. 허리를 펴고. 자, 이거는 뭘로 바뀌는 거야? 여기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희망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느티나무를 보면서 사람들이 삶에 뭘 느끼는 거야? 시련을 하고 희망을 만드는.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이제는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삶이 주길 것이다. 느티나무를 보면서 삶의 어때? 희망을 버리지 말고 시련 속에서도 뭘 버텨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야. 다음 내용 보자. 너 들어보았니? 저 동방 느티나무의 푸르르 소리 뭐야? 청각의 시각까지. 청각의 시각과 굳이 너 들어봤니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야? 이 느티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봤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날이면 날마다 사풍, 겨울바람이지. 대개치고 시련을 의미하지. 우둥지 끝에 별은 뭐야? 이상이라고. 이런 거 하나 매달지 못하던 지난 겨울. 그러니까
시련의 시간 순간에 희망도 볼 수 없는 시련의 시간 속안에서 온몸 상처 투성이 이 시련을 이제 견디면서 저 나무 제 상처마다 뽑아내던 푸르르 울음소리. 푸르르 울음소리는 계속 시련을 받으면 푸르르 울음소리야. 이 울음소리가 나중에 뭐야? 푸르르 싹으로 자라날 거기 때문에 푸르르 울음소리라고 표현을 한 거지.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면 싹이 날 거니까 지나면서 또 너 들어보니 다 청산하고 떠나버린 마을. 자, 이거는 뭐겠어? 그럼 이 삶은 뭐를 의미하겠어? 청산하고 떠나버린다는 거는 농촌의 삶이지.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농촌이 힘들어지잖아. 왜 그래? 산업화에서 가장 핵심은 뭐야? 저렴한 노동력을 사용해가지고 물건을 많이 생산해서 해외에 수출해야 되잖아. 아니면 강제로 수출하려면 식민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식민지도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건비를 싸게 해가지고 가격을 낮춰가지고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잖아. 인건비를 싸게 하려면 가장 핵심이 뭐였어? 식량값을 줄여야 돼.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서 사실 뭐 다른 것도 다 줄여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노동자한테. 그러면 식량값을 줄여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농촌한테 강제적으로 식량을 이 이상 받지 못하게끔 압박을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어때? 식량을 이제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계속 돈을 대주는데 농촌에다. 옛날에는 대주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했어? 인정했지. 황만권은 이렇게 말했다 아니나? 아닌가? 그 시험 보는 거 아니었다. 그런 부분에 보면 농촌 문제가 나왔고 농촌에서 국가에 계속 이제 빚을 받아. 그래서 농촌이 몰락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농산물 값은 계속 싸고. 그래서 이제 그 농촌이 몰락하는 산업화 과정에서 그 덕분에 우리가 이제 산업화를 할 수도 있었던 것도 있지. 농촌이 몰락해진 덕분에.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뭐야?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고 있듯 이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을 의미하는 거지. 소리 중에 흐르던 소리, 가지 팽팽히 흐리던 소리. 이것도 이제 가지 팽팽히 흐리는 거는 뭐야? 이제 바람이 이제 막 휘몰아치는 소리인 거지. 시련을 견뎌내는 소리인 거지. 오늘 뭐야? 봄이겠지. 시련이 끝나고 나서 그 푸르른 모두 이파리에 내려지고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이 희망인지 생명력 저렇게 뿜어내는데, 그러니까 느티나무도 그 시련을 견뎌내고 저렇게 생명력을 뿜어내는데 마을 사람들도 어때? 그 시련을 견뎌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앞들에서 모를 내다가 보내기를 하다가 허리 펴는 사람들 왜 저 나무 한 번씩 쳐다보겠니? 한참씩 왜 쳐다봐? 희망을 보는 거지. 그 나무를 보면서 어디선가 목소리, 이것도 뭐야? 천박거리는 통해 가지고 희망을 나타내는 거지. 용기와 희망을. 그래서 몰락한 농촌에서 시련을 견디면서 희망을 바라보는 삶,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갑니다. 19페이지 세한도. 이것도 농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보면은 이제 고재중은 대부분 어때? 뭔가 우리 민족의 한해 정사라거나 농촌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룬 작가야. 자, 세한도는 사실 이제 추사 김정희의 그림과 관련된 24페이지에 보면 세한도 그림이 있거든. 24페이지에 보면. 자, 김정희는 이제 추사체를 만든 유명한 사람이지. 세한도는 이제 제주도에서 비양할 때 국경에 사진으로 갔다가 어디서 자신을 인지하고 귀한 책들을 그려가지고 제사 이상적이게 그려가지고 그림이야. 사실 이거 잘 그렸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잘 그렸어? 아니잖아. 나도 그리겠다. 근데 이게 유명한 이유는 왜 그래? 김정희가 이제 투사체가 워낙 유명해. 글씨가 유명했고, 그 다음에 어때? 이게 이제 또 나중에 이거를 이제 국경에 다시 가져와가지고 이 제자가 여기다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제 그 평가에 대해서 적어와. 그래서 이 유명해진 거지. 명작이 된 거야. 근데 이 그림의 내용을 가지고 추위를 견딘다. 세한이라는 건 겨울 추위를 뜻하거든. 새해 추위. 그 새해 추위를 견디는 이미지가 있다고 해서 이 그림을 바탕으로 시를 쓴 게 이 세한도야. 세한도라는 이름의 시는 꽤 몇 개가 있어. 그거 말고도. 고재종의 세한도입니다. 아까 그거를 농촌 풍경에 갖다 빗대었지. 아까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나무들이 있고, 여기 집 하나 이렇게 있고, 이것도 이제 원목도 안 맞는 집이 몇 개 있고, 하나가 있고, 나무들이 또 이렇게 있잖아. 자, 그럼 이걸 뭘로 생각한 거야? 마을회관. 농촌의 마을회관. 그리고 이게 뭐야? 이제 소나무, 청솔.
그래서 이거를 농촌의 어떤 힘겨운 상황을 이기는 모습을 소나무에 또 빗대어서, 아까는 어때? 느티나무에 빗대어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 나타나는 게 새한도야. 자, 화자표면에 나와? 나오나? 나오지. 끝에, 제일 끝에 나와. 나는 희망의 노래 아니거든요. 화자는 농촌 현실을 말하거든요. 성자는 표면에 안 나오니 그렇게 오겠지. 근데 거의 이미지 상황묘사에 가깝지. 왜? 나가 아빠의 마지막에 한 번만 나오잖아. 바라보는 대상은 농촌 현실인데 이 농촌 현실에 나타내는 게 뭐야? 마을에 가야지. 마을에만이 이제 몰락한 농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고, 이거를 바라보는 누가 있어? 청솔이 있는 거지. 이 청솔은 뭐를 의미할까? 마을 사람들이 농촌 현실을 바라보는 거를 청솔이 마을에만을 바라보는 거처럼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설은 어때? 처음에 보면은 이제 아픔이라는 표현 나오고, 그 다음에 노여움 이런 게 나오지. 농촌 현실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가 뭐야? 아픔이나 노여움 같은 건데, 이 시련 속에서 이게 나중에 뭘로 바뀌겠어? 하면은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그래도 꽃부선이 빛이 떠오른다. 뭘로 바뀌는 거야? 희망으로 바뀌는 거야. 똑같이 느티나무라. 그래서 주제는 뭐야? 농촌의 힘겨운 현실과 그 속에서의 희망이지. 이게 주제이지. 자, 그래서 보면 날로 기우듬에 가는 마을 할머니, 청솔한도가 꽃꽃이 서있다. 이건 뭐야? 마치 추사 김정희의 새한도를 모티프로 해가지고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를 그려낸 거지. 근데 마을에 가는 어때? 날로 기우듬에 가는 올라가는 농촌을 상징을 하지. 청솔은 어때? 거기에서 버티고 있는 농민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지. 한때는 앰프방송 하나로 집집에 태양빛까지 깨우던 태반. 이거는 뭐야? 한참 농촌이 그래도 잘 될 때. 그 둥치 터지고 갈라진 아픔, 뭐야? 이제 시련을 겪고 있는 거지. 푸른 눈을 더 못 감는다. 푸른 눈이라는 건 뭐야? 의인화되어 있는데 희망에 대한 어떤 의지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지. 아까도 느티나무로 푸른색이 희망이었잖아. 그 회관 들창 거덜내는 갯바람 때마다. 근데 느티나무는 어때? 봄이 돼야 새이긴 하지만 청소는 어때? 항상 푸르지. 그래서 희망을 좀 더 강하게 나타내는 거야. 마을에 간 들창, 창문을 걷어내는 갯바람, 겨울바람이 올 때마다 청소는 또 한바탕 모욕적으로 의인화되겠지. 농촌 현실에 대한 남담한 현실을 궁금하는 것도 모욕입니다는. 거의 다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천둥산 바깥재를 울고 넘는 이건 뭐야? 가사야. 이 가사를 부르는 이장과 함께. 이장도 어때? 술 취하면은 이제 청솔과 함께 어때? 이제 이 농촌 현실에 대해서 노여움을 느끼는 동병상련이지. 같은 이제 몰락하는 농촌에 대해서 노여워하는, 더하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생산도, 새마을도, 새마을은 뭐야? 새마을운동이지. 병화를 위해서 했죠.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공격, 시골이지. 그러나 여기서부터 뭐야? 시상 전환이 나타나지. 뭐로 바뀌어? 노여움, 아픔에서 희망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야. 그러나 이때부터 보통은 역점의 접속부사를 만들었는데 시상 전환이 일어나지. 저기 난장난, 난장은 뭐야? 우리 난장판 할 때 그 난장이라는 건 시장이 어지럽게 있는 거죠. 개판이 된 걸 의미하지. 난장난, 개판이 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뭐 폭풍이나 태풍이 왔거나 겨울에 눈 때문에 다 쓰러졌거나 그 청소를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이것도 느티나무 바라보는 몇몇이랑 똑같이 희망을 바라보는 거지. 그때마다 삭바람, 겨울바람마저 빗질하여 서러운 절차 잘 건너내요. 푸른 숨결, 희망을 만들어내는 청소를 보아라. 명령형을 통해 가지고 어때? 의지를 나타내죠. 보통 여기에 이제 독특적으로 했을 텐데 명령형을 통해 가지고 의지적인 부분이 나타나.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그렇다고 나는 희망 노예는 아니야. 희망 고문을 하려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농촌이 희망이 없는데도 너희한테
너희 농사에 지어 농사 지으면 희망이 보이고 하면서 희망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까마같이 얼어주는 이 아침 이건 뭐야? 까마귀와 까치도 얼어죽을 정도로 되게 시련이 심한 그런 상황이어도 꼭두선이 전혀 저 동력에서 꼭두선이는 뭐야? 이제 붉은색 빛이 그 식물 이름이야. 그 식물 빛이 떠오른다. 그러면 여기서 희망에 나타내는 색채는 두 개가 있지. 하나는 뭐야? 푸른색이. 하나는 꼭두선이 붉은색이지. 색깔이 색채 대비이지. 사실 다르지만 둘 다 희망에 나타내는 빛이라고 봐. 됐니? 오케이. 대상도는 문제가 있지. 33페이지 소서나 하나는 자, 이것도 이제 수선화를 바라보면서 수선화를 쓰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서 느끼는 인간의 내면이라던가 뭔가 이런 걸 나타내는 거겠지. 자, 화제 표면에 나오니 나는 조금만 높아야겠다 하잖아. 성자는 너 나오는데 너는 여기서 누구야? 수선화지. 의인화시켰지. 의인화를 통해 친근감을 나타내고 대화시켰지. 우리 미생물을 청자로 설정할 때 대화체 될 수 있다고 했지. 대상과 교감하는 느낌이라고 해요. 바라보는 대상은 수선화인데 이 수선화가 뭐하고 있어? 꽃이 피고 있지. 개화 과정을 바라보면서 사실 수선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 수선화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나의 정서는 어때? 그 대상을 예찬하고 감탄문이라고 해서 감탄이라고 그리고 나는 어때? 좀 더 높아야겠다. 높아야겠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내적 성숙이라던가 성찰이라던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수선화가 개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거기서 뭐를 느껴? 감동을 느끼고 이 감동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한 단계 더 성숙하거나 성찰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를 말하는 시야. 그래서 주제는 뭐야? 수선화의 개화 과정을 보면 느끼는 감동. 그걸 뭐라고 표현할 거야? 그 화한 잔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수선화가 아니고 자, 거기 뜨락 전체가 문득 내 서늘한 긴장에 놓인다. 자, 수선화가 개화할 때는 어떻게 해? 통 터지면서 개화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긴장감이라는 건 이게 터지기 직전이 상황까지 간 거지. 아직 맵찬 바람이 하늘을 먹고 거기 시간까지 잠깐 정지하는 그 긴장감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 시간이 멈춘 것 같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터지기 직전 상황이고 저토록 화려한 줄기 사이로 저토록 환한 꽃을 밀어 올리다니 감탄문 나타나는 예찬하지. 거기 문득 내가 오롯함, 온전함으로 세상 하나가 엄정해지는 이게 뭐야? 이 꽃이 피기 직전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어때? 달아지고 깨끗해지는 것 같다라는 거지. 내 서늘한 기운을 느낀 대로 이건 뭐야? 개화를 한 거지. 그 다음에 개화를 했어. 개화를 한 거를 이제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고 표현한 거고 나는 좀 더 높아야 되겠다. 나를 어때? 스스로 좀 더 성찰하고 성숙해져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특별한 내용은 없어. 그냥 자기를 성찰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이거는 니네 1학년이랑 그때 하지 않았어? 넘어가도 되지? 요 문제 패스해줘? 문제 빼줘? 어떻게? 저는 지우기 좀 하겠습니다. 지훈아 문제 빼줘? 근데 문제 몇 개? 안 되는 지는 않네. 몇 개야? 한 3세트 된다. 필기는 어차피 할 거고 문제 빼줘? 어떻게? 풀어.
풀어 빼. 자, 네가 선택을 해. 풀어 빼. 빼? 알았어, 빼줄게. 첫사랑 필기만 해. 실제로 빼줄게. 자, 46페이지. 초록바람 해줘봐. 자, 화자는 표면에 나와. 안 나오고. 청자도? 청자도 안 나와. 화자는 근데 뭐를 바라보고 있어? 왜 초록 바람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고 봄 풍경을 바라보고 있지. 근데 그 봄 풍경에서 바람이 실제로 초록색으로 보이진 않을 텐데 초록 바람이라는 건 어때? 일단은 촉각의 시각화의 바람, 청각의 시각화 둘 중에 하나인데 봄바람이 막 윙윙윙 하면서 청각으로 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촉각의 시각화의 바람이 초록바람은. 그 초록바람이 뭔가 전해줘서 자연이 정작 의인화돼가지고 뭔가 생동감 넘치게 서로 소통하면서 뭔가 얘기를 나누는 것 같다라고 느낀 거야. 봄풍경을 바라보는 이지. 표면에 나오지 않아. 청량은 따로 없고 보면은 인지 상황을 가지고 있어. 자, 바라보는 대상은 봄이지, 봄 풍경. 그런데 처음에 뭐야? 바람, 초록 바람이지. 초록 바람이 누구한테 전달해? 이야기를 여기 보면 다 의인화되어 있지. 솔나무. 솔나무의 속상임을 듣고 강변으로 가서 미루나무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때? 그러면은 보리밭 그리고 여인 그 다음에 어때? 정자나무 여인을 빼놓고 다 얘네들은 어떻게 돼? 의인화되어 있으면서 소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이거는 뭐야? 의인화돼서 소통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생명력이 느껴진다는 거야. 생명력과 행동감. 여기에서 느끼는 정서는 어때? 두 번째 연에 보면은 아무래면 어떤가? 산과 강과 들과 나월이 펜소로로 비춰오는 오월이 성성한 날에 꿀떡새도 바람이 다목결에 채하는 날에 이거는 뭐야? 어떤 이 생동감을 느끼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나지. 결국에는 주제는 봄의 생동감이지.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마치 얘네가 사람처럼 뭔가 소통을 이루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고서 이연에서 어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러면 어떤가? 이렇게 할 가운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느끼기에 이런 자연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뒷동산의 청솔잎을 빗질해주던 바람이 이제 청솔에 부는 거를 청솔잎을 빗질해준다라고 표현해서 의미시켜서 무어라는 소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푸르메타의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가서 미루나무한테 전달했대. 무슨 뜻이야? 바람이 소나무에 밀다가 미루나무에 부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지. 미루나무에게 부니까 또 알았다는 듯이 나무는 잎새를 흔들어 강물에 짤랑짤랑 구슬바를 쏟아냈다. 빗물이나 이슬이 맺혀있는 게 이제 떨어졌겠지, 강물로. 그 의중을 알아챈 바람이 이제 누구보다 앞들 보리밭에 물결치는 기물에다가 보리밭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여인에게 전하니 여인이 뭐 어때? 그냥 허리를 펴고 갑자기 이제 정자나무 나왔다는 거를 바라봤는데 그거를 보고 또 어때? 이 바람이 또 정자나무 쪽을 향해가지고 뭔가 이제 소식을 전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때?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초록바람의 전원이라고 부르는
이 봄 풍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이 계속 불면서 여기도 흔들리고 저기도 흔들리고 하는데 이게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런데 이 화자는 이렇게 느꼈는데 이겨내면 아무래면 어떤가 무슨 뜻이야? 그렇게는 아니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정말 바람을 그렇게 전해준 것은 아니든 한과 강과 들과 바울이 한 초록으로 지쳐가는 5월도 총평한 날, 5월에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소적되는 또 바람결에 제한문성 당기는 날에 아니면 또 어떤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라고 이제 감탄 일찬을 하는 거지. 그래서 봄의 생동감에 대해서 나타내는 시야. 됐니? 또 다음 거 보자.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금광교지. 금광교. 이제 고제적 끝났어. 고제적은 대체로 어때? 농촌, 그 다음에 자연, 그리고 자기 성찰, 이런 게 주로 나타나는 시기. 자, 이제 금광교하고, 금광교는 저항시 계열이 좀 많아. 육탄적, 신동엽이랑 좀 비슷하지. 그래가지고, 자, 화자 표면에 나오니? 안 나오는 것 같지? 성자도 표면에 나오지 않고 이제 상황을 할수있는데 뭐를 바라보죠? 가로수를 바라보죠. 화자는 가로수를 바라보죠. 성자 표면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상황을 바라보죠. 이제 4월 가로수래. 가로수는 어때? 4월이면 봄이지 싹이 나야 되겠지. 근데 어떻게? 전진하는 거지. 가로수니까 이제 뭐 차나 이런 거에 닿지 않게 다 달리. 이제 전진하는 가로수. 가지를 달린 가로수인데, 가로수가 봄에 이제 싹을 띄우는 거지. 싹을 띄우는 자, 싹을 띄우는 건 뭐겠어? 희망이지. 전진하는 가로수는 어때? 고난, 시련, 이런 건데 여기서 뭐야? 독재정권 생각하면 어가 앞으로 들겠지. 여기 속에서 희망을 보는 희망, 그리고 뭐야? 자유를 보겠지. 이런 주제의식이 있겠지. 정서 나타내는 시어들이 있나? 몸부림치다가 안타깝게 몸부림치다가 오름들과 서투를 수 없어도 몸부림이 돋는다. 정서 뭐가 나타나는 거야? 극복의지 같은 게 나타나잖아. 그러면 주제는 뭐야? 어떤 억압 속에서의 극복의지. 외적 관점 중요한 거라고 보고 아니면 가로수의 생명력을 나타낼 수도 있지. 근데 이거는 외적 관점 줄만한 어떤 독재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가로수에 대한 생명력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외적 관점 줄면 어떻게 돼? 이제 김광규는 주로 저항性있었거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독재에 대한 선거라고 보는 거지. 자체가. 머리는 이미 오래전에 잘렸다.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났지. 가로수의 머리 부분을 잘라버렸다는 거야. 키가 더 자라지 않게. 전기줄에 닿지 않고 잘라버렸고 올해는 팔다리까지 자를 좌우도 다 잘라낸 거지. 봄바람 불어도 움직일 수 없고 토르소처럼 몸통만 남아 손목기비에 답답하다. 이제 부정적 현실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가로수가 저항. 라일락 향기 깊어지면은 이거는 뭐야? 이제 봄이지.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가지고 봄을 나타내지.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는데 그날의 기억은 뭐야? 가지치기 이전에 자유롭던 시절, 뭔가 긍정적인 상황이 떠오르는데 늘어진 가지들 모두 잘린 채 줄지어 늘어서 있는 길가의 수양버들. 수양버들 나무 가로수는 거지. 세입조차 표현할 수 없어. 억압적 현실이지. 이 억압적 현실 속에서 안타깝게 몸부림치다가 울음조차 터뜨릴 수 없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 거기에서 어떻게 극복하지? 뭘로? 어떤 생명력이나 이런 것 몸통으로 이기도입니다. 몸통, 이제 다 잘린 나무들이 이렇게 있을 때 자르고 다 잘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잎이 돋는다는 거지. 그래서 생명력을 나타내는, 극복의지를 나타내는 시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 알페니의 사람.
요거는 저항이랑은 좀 상관이 없어. 느린 사람에 대한 어떤 지향을 나타내는 거지. 달팽이는 느리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달팽이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저항치로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어떤 그 독재에 대한 항모 같은 것들이 느리지만 결국에는 유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희망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해. 자, 화자는 여기 보면은 어디 있냐? 나 나오나? 가진 나에게 맨 마지막에 보면은 동거린 나에게 하나 달팽이를 바라보는 나에게 성장은 따로 없으니까 그게 좋고 바라보는 대상은 달팽이들. 이 달팽이들은 달팽이들이 아니라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느린 사람을 의미하지. 느리지만 어때? 느리지만 끊임없이 그걸 통해서 역경을 거치면서 글로 가고 있지. 그래서 이 느린 사람을 뭐라고 해? 진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정성은 뭐야? 여기에 대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깨달은 건 거지. 문제는 그런 거 있어. 달팽이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통한 성찰과 깨달음이 자, 내용을 보면 장국대 앞을 이끼 낀 시멘트 바닥에서 이건 어때? 사람의 이렇게 환경이 뭔가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 아무 데서나 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떤 환경에서는 달팽이 두 마리 얼굴을 비비고 있다. 사람이 나오고 요란한 천둥번개, 장대 같은 빛들이 어떤 시련을 뚫고 여기까지 기어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느리기 때문이지. 그럼에도 사랑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지. 멀리서 그리움에 물리다가 그들은 아마 뛰어왔을 것이다. 역설적이지. 달팽이인데 뛰어왔다라고 했더라. 자, 그래서 들리지 않는 이름 서로 부르며, 이거 뭐야? 이것도 역설적이지. 들리지 않는 이름을 부르며 움직이지 않는 속도로 역설적이지. 움직이지 않는 숨가쁘게 달려와 그들은 이제 몸을 맞대고 빛나는 사랑의 속삭인가. 이 사랑의 속삭이는 달팽이에 대해서 1년부터 3년까지 좀 얘기했고, 근데 이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맨 마지막 면에 말하고 싶은 게 있겠지. 짤막한 사랑 담아 불집합한 마련하기 위하여 10년을 바꿔버린 나. 자, 나는 어때? 나는 사랑을 하고 집도 항상 마련하기 힘들었던 나인 거지. 나이 때부터 집을 가지고 있지. 태어날 때부터. 달팽이의 사랑은 얼마나 멀고 긴 것일까? 달팽이의 사랑은 날 때부터 집을 가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나보다 더 부유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거는 어때? 그만큼 더 천천히 그러고서는 진솔한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나의 척박한 사랑과는 다르게 그래도 여유 있고 뭔가 길게 가는 진솔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사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여유가 넘치겠지. 자, 그래서 달팽이의 사랑인데 넘어가고, 자, 56페이지 대장간의 욕. 이거는 대량 생산되는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이 나타내는 시지. 화자는 뭐를 하고 있어? 거기 보면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지.
대장간 이게 긍정적 공간으로 여기 나와.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음껏 마구 쓰다가 망가지는 여자 머리는 플라스틱 물건이 긍정적인 대장. 산업사회의 대량 생산. 이걸 정리하는 산업사회가 대량 생산. 이게 나와 동일시되어서 느껴질 때 나는 잠깐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죠. 거부하는 거. 사람은 거부하는 거겠지만. 자, 그러면서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현대아파트도 이게 뭐야? 산업화를 얘기하지. 사라진, 뭐가 사라졌어? 요거가 대비되는 혈분에 대장간. 이건 긍정적인 거겠지. 그래서 얘네가 이제 부정이라면 혈분의 대장간이 이제 긍정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혈분의 대장간으로 가고 싶다. 풀무지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시오쇠처럼 나를 자유로 나를 이제 성숙하게 만드는 단련 과정이지. 모르위에서 별이고 숫돌로 가다. 10%는 무쇠나도 가고 싶다. 무쇠나도 긍정적인 거지. 하나하나 만든, 장이 하나하나 만드는 것처럼 땀을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오브라모니도 긍정적인 거지. 콩나물자루에 송진을 흘리며 대장 감독에 걸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러워지고 직지사라는 절의 해오소, 이게 화장실의 해오소라고 표현해서 아득한 나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얘가 플라스틱 물건이나 똥덩이 같이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가치 없는 것이지. 나는 오브라몽이나 나시되어 걸려있고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해. 그럼 여기서는 정서는 뭐야? 비판과 소망이 같이 나타나지. 긍정적인 것에 대한 비판과 소망. 이거는 뭐야? 이제 가치 없는 삶에 대한 거부와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지. 됐어? 괜찮아? 좀 쉬었다가 아니면 바로 가? 쉬었다가 자서 바로 가자서 한번 가서 바로 가. 자, 다음 이어서 몇 개 남았냐? 아직 남았어. 그러니까 6개 가자. 자, 다음 대추나무. 대추나무도 대추나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지. 뭐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화자 나와? 없는 거 같지? 성자도? 없네. 이미지 상황을 하기 쉽지. 화자는 대추나무를 바라보는 거고. 성자가 없으니까 이미지 상황을 하고 있어. 바라보는 대상은 대추나무인데 대추나무가 뭐를 의미하는지 정서부터 한번 찾아보자. 자, 정서는 어때? 바위가 그럴 수 있을까? 새나 플라스틱이 그럴 수 있을까? 바위와 새나 플라스틱은 대추나무와 대비되는 거지. 그럴 수 없다지. 이게 부정이고 대추나무는 뭐야? 긍정의 대상이지. 수많은 손과 수많은 팔 모두 녹다랗게 씻어놓지 아무것도 가는 거 없이 빈 벌거벗은 목도 겨울에 하늘을 향하여 꼼짝 앞고 서 있을 수 있을까? 이 대추나무의 속성은 뭐야? 인내이고. 그래서 뭐야? 이거에 대한 예찬인 거지. 사실은 뭐 대추나무를 예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예찬하는 거지. 대추나무와 같은 삶. 나무가 아니라면 정말 무엇이 그럴 수 있을까? 겨울이 지쳐서 피해가기에
온 세상과 꿈망을 이제 다퉈오고 물고 도달하면서 변함없이 그리고 서 있다가 변함없는 모습이지. 봄에도 별로 변함이 없다가 대추나무는 어때? 잎이 늦게 나지. 꽃이랑 이렇게 같이 나고. 초여름이 되어서 갑자기 생각나는 윤나는 초록색 이파리들을 돋아내고 별보다 작은 꽃들을 붓을 피워내고 암증스러운 열매들 가을에 빨갛게 익혀서 돌아가신 동상들 제자상을 두고 늙어 방금목 남게 할 수 있을까? 헌신적인 가슴을 하다. 대추나무가 아니라면 정말 무엇이 그럴 수 있을까? 예찬하고 이제 서리를 통해 표면적인 주제의식은 대추나무에 대한 예찬인데 사실 뭐 대추나무가 정말 그래? 그냥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삶에 대한 예찬인 거야? 어떤 변함없이 인내하고 헌신하는 삶, 이거에 대한 예찬인 거야. 대추나무 자체가 이게 정말 뭐 인내하고 헌신하는 거야? 다른 나무들 안 그래? 똑같잖아. 그런 거야. 인내하고 헌신하는 삶에 대한 예찬이라고 볼 수 있지. 그렇지? 이거가 71페이지의 묘비명. 요거는 사실 그냥 간단히 한번 보자. 자, 그냥 읽어보면 대충 알아. 뜻이 와. 자, 본 적 있어, 여기? 자, 한 줄 시면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있어 훌륭한 비서를 남겼다. 역설이죠. 반어적인 역설이야. 반어적인. 뭔가 훌륭해? 아닌 것 같이 뭔가 비판하고 있는 대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시도 소설도 읽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 이렇게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는 거는 뭐야? 어떤 정신적 가치를 이제 도외시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인 거지. 정신적 가치를 이제 별로 높게 사지 않는 돈만 많이 벌면 최고다 이런 거고.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은 원래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해야 될 사람이잖아. 그 문인이 글을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서 이건 뭐야? 돈에 종속돼 버린 거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될 사람도.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하더라도 불의 뜨거운 불꽃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니 왜 돌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비석들이 정말 그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 같이 정말 뛰어난 사람의 것인지 아닌지 알게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있는 거지.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에 남긴 것이냐. 무슨 뜻이야? 정신적 가치가 별로 이제 중요시되지 않은 사회에 대한 비판인 거지. 읽으면 나오지. 이거는 어떤 개념이 단어적으로 쓴 시야. 단어적으로. 됐니? 넘어가보자. 자, 76페이지 상행. 이거 근데 시험 범위 아니냐? 아니었나? 이것도 반어의 시야. 묘비명이랑 되게 비슷해. 다 반어로 썼어. 산업화에 대한 비판식인데, 화자는 나라고 맨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리고 성자는 너지. 이거는 이제 도시 산업화된 어떤 사회의 소신인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대화체인데 사실은 이 대화체가 전부 반어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뭐 해다오 그러면 하지 말아라는 뜻이고 하지 말아라고 하면 해다오의 의미야. 여기서 바라보는 대상들이 있는데 여기서 표면적으로 정서는 이제 뭐뭐 해다오지만 단어적인 비판이 나타나. 그리고 대상 보자. 가을 경기 상행이라는 거는 이거 자체가 상행 열차. 즉 뭐야? 위로 가는, 서울로 가는, 그래서 산업화대 상승해. 산업화되는 사회를 의미해. 나는 이제 너와 동일한 인물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같이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 이지.
상행 기차들. 자,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승용기는 차창에서 검은 눈은 낯선 얼굴을 발견하지던 못한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낯선 얼굴을 너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와 대비되는 게 뭐야? 사실 이게 이제 문정이고 낯익은 얼굴들이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거기 보면 오징어를 씹으면 화내버리는 낯익은 얼굴들이 내 곁에 있지 않냐. 이거는 뭐야? 어떤 삶에 순응하면서 현실로 하는 소시민적인 삶이지. 현실. 이건 의식이라는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의식으로는 이런 뜻이야. 자, 그래가지고 낯익은 얼굴들이 내 곁에 있지 않느냐. 황혼 속에 모함치는 원색의 질문들과 전전이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있는 주관이 사회야. 산업화의 결과물이지. 이 산업화된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배우는 시의 대부분은 진보 성향의 시인들이 수밖에 없어. 시는 진보인 사람 때문에 쓰거든. 세상에 대한 변혁의 꿈을 가지고 쓰던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좀 엉뚱한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지난번에 보면 스칸디나비아 이상사회에 있는 행동물이나 이런 거 같은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잖아.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회가 더 발전해 나가긴 하겠지. 왜? 뭐 있어? 사업과 분석적인 아, 미안. 이게 부정. 고개를 끄덕여다오. 이 단어는 뭐지?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우, 그러니까 자연이라던가 심야 방송 잠든 뒤의 전파 소리. 이거는 뭐야? 어떤 언론 통제에 대해서 이게 뭐야? 비판하는 소리. 자연 보호와 언론 통제 비판. 이런 거를 드러나오라고 하는데 뭐라 그래? 그런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고 반대로 말하는 거지. 확성기마다 울려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다니는 자동차 소리, 새마을운동 같은 것들이 산업화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경쾌하냐. 예로부터 인생은 여행에 이르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는 어떤 유흥을 즐기는 거지. 유흥을 즐기면서 즐거운 여행을 해라.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라. 현실에 대한 비판의 길을 가지지 않는 거지. 현실을 가지지 않는 거야. 놀라울 때는 다만 라고 말해라. 보다 긴 말, 뭔가 현실을 비판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침묵해라.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감을 알지에 관하여. 이거는 누구하고나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지.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대해 사실은 요즘은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 하지만 뭐 이런 거는 뭐 우리 사회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얘기야.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한. 사실 오늘날 사회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지.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잖아.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이거는 뭐 세속적인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사회는 옛날부터 선비정신에 의해 가지고 정신적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끔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일본 교수가 우리나라를 비판하는 말 중에 하나 있어. 한국 사회는 엄청난 도덕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사회다. 정신적 가치를 되게 추구하는 건 좋은데 그거에 관해 삼아가지고 송시열의 뭐 저런 여성 논쟁이나 이런 것처럼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사회적인 지위를 높게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사람은 당연히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도덕적인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회다. 근데 사실 뭐 그런 느낌인 거지. 여기서 이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라. 아까 묘bil명에서도 정신적 가치가 없는 사람에 대한 비판을 되게 나오잖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있잖아. 사실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뭐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사실 그렇진 않잖아. 물질적인 가치를 통해서 세상에 풍요를 가지고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골동기가 가지고 이제 짐승이나 때려잡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가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 우리나라 사회 시대는 그렇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걸 비판하는 걸 이야기해가지고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번에 이제 단어법을 통해가지고 주제를 실어 나타내는 거죠. 그럼 주제는 뭐야?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과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군대화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자연보호 연동경제 현대적 비유탄 그런 거에 대한 부정적 현실에 대한 보기. 이 정도 볼수 있겠지. 자, 펜션 UK 서울뻥. 이것도 딱 들어봐도 산업화 비슷한 시기 서울에 사는 뻥 다양하게 파괴돼가지고 화자는 화면에 나오니 이상한 거 같네. 뻥을 바라보고 상대방 나오니 이상한 거 서울 뻥을 바라보고 상대를 넣고 이 뻥을 알아보는 대상은 서울 뻥인데 얘가 뭐에 상징하는지는 딱 보이지. 자연에 상징하는 거 같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보통이에 섬처럼 외롭게 남겨진 개발대학 구역 통계동 뒷산에는 뻥들이 산다. 자, 이제 문명에 의해서 파괴되기 직전의 사연이지. 자연이지. 문명에 의해서 파괴되기 직전. 여기에 대해서 어때? 정서는 영민과 비판과 성에 나타납니다. 서울뻥 비판 불쌍해. 그 다음에 대런하게 잘못됐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가을날 아침이면 장기는 숙뻥이지. 고기지. 까투리, 강뻥이지. 저마다 뻥병아리. 새끼들을 데리고 언덕길 쓰레기터에 내려와 콩나물대가리나 너의 직공다리를 주워먹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파괴된 자연 때문에 참아 못하게 지하철 공사로 혼잡한 아스팔트 길을 건너 바로 맞은쪽 인왕산이나 안산으로 나아갈 수 없어 삭막한 불산에 가져온 뻥들은 근데 여기서 이걸 뭐랑 똑같아? 서울 시민들처럼 어떤 느낌이 들었나? 그러면 이건 뭐야? 주제 산업화 소시민의 삶에 대한 연립 산업화된 사회의 삶이 불쌍하다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영웅산 화자는 나 나오지 성자 없지 그러면 그게 기도를 주겠네 그리고 영산은 신령스럽다 할 때 그 영자지 영혼 할 때 영자 그래가지고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뜻인데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은 어린 시절에 바라보는 산이지 영산 자 내가 어렸을 적에 고향에는 신비로운 산이 하나 있었다
약간 전설 이야기 얘기하듯이 이렇게 실했었지 아무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영산이었다. 영산은 낮에는 보이지 않았다. 산허리까지 잠긴 짙은 안개와 그 위를 덮은 구름으로 인하여 영산은 어렴풋이 그 있는 곳만을 생각할 수 있었다. 신비로운 거지. 영산은 되게 신비로워. 있는지 없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아. 영산은 밤에도 잘 보이지 않는다. 구름 없이 맑은 밤하늘 별빛 속에 구름 별빛 속에 거무스레 그 모습을 나타내는 수도 있지만 그 모양이 어떠하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실체를 확인하기 힘든 거지. 자, 그러면 이건 뭐를 상징할까? 어린 시절에 바라봤던 것인데 실체를 확인하기 힘들어하는 인상, 어떤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해도 어린 시절에 근데 내 마음에 떠나지 않는 영산이 부려서 보고 싶어. 어린 시절의 꿈과 이상을 보고 싶어서 고속도로를 타고 고향을 내려가서 버스를 타고 이상하게도 영산은 언제간데 없어지고 이미 낯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렇다는 이곳에 없었던 거니까 상실과 안타까움 같은 게 나타나죠. 그럼 주제의식은 뭐야? 어린 시절에 꿈과 이상을 상실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는 거지. 마지막 단계. 흥미한 옛사랑의 데이트.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지. 화제 성격하는 때문에 우리 이제 도시 소시민이지. 도시에 살아가는 소시민인 우리가 성별한 얘기지. 자, 희미한 옛사랑이라는 건 과거 젊은 시절의 이상과 꿈을 의미하고 그거를 상실한 삶에 대한 건데 이제 과거가 언제인지 한번 보자. 거기 보면 4.19가 나던 해 생일 4.19가 나던 해 연말. 자, 그 다음 해 뭐가 있어? 5.16이 있지. 박정희가 정권을 잡지. 그러면 사회가 어땠을까? 좋게 말하면 되게 자유롭고 나쁘게 말하면 아주 개판이었던 시기지. 이런 얘기 들어봤어? 군인들이 파업하는 세상. 군인들도 파업을 했어.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개판이 되니까 나쁘게 말하면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좋게 말하면 박정희가 그거를 잡겠다고 들어오고 사회가 개판이니까. 그래서 그 시기인 거야. 그러니까 자유로운 세계였지. 그게.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하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밤, 가난하지만 자유로웠던 세상이라는 거야. 차가운 밤이 아니라 화려한 느낌을 보면서 웰딩 소름을 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 뭔가 자유, 뭔가 아니면 민주주의, 정치와는 관계없는 무엇인가, 혹은 이건 뭐야, 어떤 순수함,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위해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어리석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순수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어떤 거야? 순수하고 자유로웠던 젊은 시절이지. 이 시절에 대한 정서는 어때? 기본적으로 동경이 그 시절을 동경해. 그러다가 이제 바뀌겠지.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해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비싼 술과 안주를 먹는 거라도 대비돼 가능했던 거지.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군대 가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기울이지 않는 노래, 누구를 흉내낼 수 없는 노래. 노래라는 건 뭐야? 어떤 열정이나 이상에 대한 공경 같은 거지. 거의 저마다 멈춰서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른 노래는 겨울과 하늘로 올라갔다가 별똥별이라는 건 결국엔 떨어진다는 거지.
그 꿈과 이상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야. 결국 떨어졌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야? 순수하고 자유로웠던 젊은 시절인데 이거는 어때? 별똥별이 되었다라는 거는 상실하고 사라졌다라는 거야. 이 젊은 시절에 대한 어떤 꿈, 이상 이런 것들 이런 게 사라졌어.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났지. 산업사회 시대겠지. 박정희 유신 시대야.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도시 소시민이 된 거지. 혁명의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쏟아지는 거죠. 넥타이를 뭐였다는 건 뭐야? 어떤 사회의 일원이 되고 뭔가 현실에 얽매여 있다는 걸 강조해. 그래서 현실에 얽매인 소시민이 된 거지. 이거를 이제 부끄러움의 정서로 바뀌거든. 지금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나오거든. 패리를 만화시고 처자식들의 악보를 월급이 얼마인가 하고 싶었다. 어떤 세속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된 경우를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고 즐겁게 세상이 됐다. 물가가 그때도 많이 치솟고 있었지. 산업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물가는 끊임없이 올라가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어때?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는 거야. 세상 참 살기 힘들어. 이래서 보는 거 먹기도 하고 이런 거 함부로 말하면 잡혀가는 삶이지. 어쨌거나 그렇지만 어때? 삶의 질은 계속 향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즐겁게 개탄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는 없지만 그래도 먹고 살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춰. 왜? 잘못 말하면 잡혀가니까. 떠도는 이야기를 해주고 말한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아무도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옛날엔 가난했지만 모두 위해서 살았다고 이상을 위해 살았다면 지금은 먹고 살기 좀 나아졌지만 이상을 위해 살 수 없는 사회가 된 거지. 적지 않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이제 부유해졌다는 걸 알 수 있지. 과거는 가난했지만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접고 헤어졌다. 여기서 보호콜을 하러 가고 여기서는 춤을 추고 향락을 즐기러 가고 여유로워졌으니까 여시는 허전하게 공중동지를 걸었다. 돌돌 많은 달력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거는 뭐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는 삶이라고 보기도 해.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것 젊었을 때 이제 술 마시고 뭔가 이 세상의 변화를 요구하고 우리의 옛사람 어떤 젊은 날의 어떤 순수함이 피어있는 곳 대모를 하는 피어있는 곳 희생당했던 그곳에서 낯선 건물들이 수상하게 들어섰고 사람들은 변했지. 하지만 플라타너스 가로수의 자연은 어때? 그대로 있는 거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대립이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말은 이거는 뭐야? 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꿈과 이상을 나타내는 거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우리의 고개를 떨리게 해서 그러니까 플라타너스 나무 가로수에 남아있는 잎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 게 아니라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보니까 과거가 생각나고 과거에 대해서 남아있는 조금의 이상과 꿈이 우리를 부끄럽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을 기점으로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그거를 애써 무시하지. 왜? 그거를 부끄러움으로 알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면 이제 어때? 사회가 내 가정, 이루어진 가정이 파탄나는 거잖아. 그럴 수 없는 거지 기성세대는. 우리는 짐짓 중년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으로 가는 늪이라는 건 소시민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 주제는 뭐야? 순수했던 젊은 시절에 대한 공존과 소시민적 삶에 대한 부러움. 이게 이제 김광규 마지막 시 때 이 시가 사실은 김광규 씨의 전체적인 어떤 주제의식을 관통하는 내용이거든요. 뭔가 젊은 시절에 어떤 순수했던 사회, 그 다음에 산업화된 사회에서의 어떤 억압적인 삶에 대한 비판 의식, 이게 이제 전반적인 작가의 그 시의식을 관통하는 시라고 보면 돼요. 모르겠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거기 관련된 작품까지 다 풀어오면 돼. 광장부터 금방울인데 얘는 이제 일제강점기 모더니즘 시에서 들려야지. 그래서 그거 다 먹기에 나가자.
이렇게